자, 큰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얘가 이런 내용이야. fx가 gx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fx가 gx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가 크다.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얘를 그래프로 본다면 f가 g가 이렇게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문제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특정 범위 내에서 A부터 B까지에 대해서는 딴 데 보지 말고 A부터 B까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돼야 된다. 좀 애매하네. 위치가 뒤집어져. 요 식은 아니야.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 딴 데 보면 안 되고 여기만 보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이미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크다. 뭐 크거나 같다. 이런 류의 문제야. 이해됩니까? x1, x2를 따로 뒀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 x1하고 x2는 다르다 이런 소리겠지. 다르다가 아니라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정확히 표현이에요. 표현은 일단 다르다라고 판단하면 편하겠지. 다른 값을 집어넣더라도 fx1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fx에다가 어떤 놈을 넣더라도 g에 어떤 놈 넣은 것보다 더 크다 이 말이야. 얘가 항상 얘보다 크다는 말은 얘가 가장 작은 놈이 들어가더라도 요 놈의 가장 큰 놈보다는 크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fx 가장 작은 놈이 g의 가장 큰 놈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요놈의 해석이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더 크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하고 똑같나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얘는 이것이 가능해. 이런 놈이 얘도 가능합니다. 같은 놈을 집어넣어. 같은 x를 집어넣은 거야. 같은 x를 집어넣죠. 다른 x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차이가 되겠죠. 그럼 세 가지 되시죠? 자, 세 가지 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정 범위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30번. 30번을 봤더니 일단 범위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가 a제곱 마이너스 4a보다 크거나 같다. 뭔가 느낌이 있지 않니? 이게? 이 식하고 이 식이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네. 이유가 있겠지? 그럼 얘를 fx로 놓으면 얘는 fa가 되겠네. 이 범위 내에서는 fx가 fa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프가 영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정도 더 그럴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이 범위 내에 있는 fx라는 말은 이 놈들이 fa보다는 더 크다 이 말이지. 얘네들이 fa보다 크는 것은 fa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fa는 그럼 어디 있겠어?
더 아래쪽에 있어야겠네요. 여기가 지금 FA가 되면 되겠네. 맞습니까? 이랬을 때 A는 어디 있습니까? A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A겠죠. 요게 A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가 어디에 있으면 되겠다? 이 라인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다라고 해석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 있는 fx가 이 범위에 있는 fx가 여기에 있는 fa보다 더 위쪽에 있다는 게 성립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a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1부터 x는 3까지다. 이해됩니까? x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a입니다. 여기 a가 있을 수 있는 곳 해석됩니까? 해석돼? 돼? 안 돼? 되지요? 넘어가 되겠지? 다음은 31번입니다.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범위에 대해서는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얘가 그래프가 있는데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는 어디지? 마이너스 4가 어디지? 모르겠네. 마이너스 4, 0이 헷갈리는 데가 있겠네. 세 개를 그린 이유는 알겠습니까? 이 범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4부터 0까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세 개를 그린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런데 자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의 이 형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얘가 어쩐다? 0보다 작다. x축이 위에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보다 작다. x축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축 0보다 작다.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겠네. 세 개를 따로 그렸는데 다 똑같은 말이네. 지금 축의 위치에 따라서 범위가 세 가지가 나올 건데 세 개를 따로따로 그렸긴 했지만 다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러지? 여기만 생각하면 둘 다 아래쪽에만 있으면 끝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요 식을 fx라 놓으면 f-4가 음수면 되고 f0도 음수면 된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돼 안 돼? 말 이해됩니까 지금? 다시 요 fx 얘를 fx로 놨을 때 이 fx가 어떤다고? 축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림은 세 종류가 나올 수가 있고 그 세 종류가 세 종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작다는 말은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세 개를 그리고 놨는데 다 똑같은 말이더라 이거야. 이것만 해석하면 끝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얘는 문제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의도가 있었어요. 됐습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풀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 거냐면 크다로 바뀔 겁니다. 자, 크다를 내가 빨간색으로 x축을 그릴 거야. 크다라고 바뀌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디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세 번째는 여기에 있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지금 세 개가 다 다른 풀이가 돼야 된다는 소리네. 뭔만 이해되니 지금? 그래서 근데 이 다른 풀이를 하려고 보니까 범위를 나눠가지고 축이 0보다 크다, 축이 마이너스 4부터 0보다 사이에 있다, 축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풀다 보니까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리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해석돼? 그래서 얘를 이 방법으로 꼭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방법이 없으면 이 방법을 풀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편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면 풀되 풀 수가 없다면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얘를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써놓읍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야? 이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 확실히 그려주죠. 1차 함수의 그래프 확실하진 않지만 점 하나는 지나네. 마이너스 2분의 1,0. 그래서 얘가 x-5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요 부분에 있는 요 놈이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 얘는 지금 어디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디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요 정도 되겠네요. 요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는 직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얘는 이 점을 기준으로 돌릴 거 아니야. 이 점을 기준으로 돌리다 보면 이 라인에 한번 걸릴 거고 이쪽으로 돌리다 보면 요 라인에 걸리겠지. 둘 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해석으로 되겠네. 뭔만 이해되니? 그래서 요렇게 풀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네. 됐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부동호 방향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바꿨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의도가 이거였기 때문에 바꾸면 완전 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 문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얘를 돌리다 보면 이 부분이 얘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됐어? 이 문제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문제를 지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 이 범위 내에서 얘 부동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식을 봤더니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축의 위치가 확실치 않아요. 확실치 않다 보니까 축의 범위가 요 범위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나눠서 풀어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얘를 식을 변형을 하면 그래프로 바로 범위 그래프 두 개로 해석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없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이. 길어지겠죠. 됐습니까? 2차 함수, 2차 부등식 쪽에서 이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것은 연습이 돼야 됩니다. 연습이 돼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를 또 하나 풀어볼게요. fx가 gx보다 더 작습니다. gx가 더 커요. 어디에서? 이 범위 내에서만. 범위 내에서만은 아니고 이 범위에서는 g가 f보다 더 크다고요. 그러면 얘를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리법입니다. 왜냐하면 왼쪽 그래프도 모르고 오른쪽 그래프도 몰라. 말이 안 되는 정리야. 얘를 왼쪽으로 다시 넘깁니다. 왼쪽으로 넘긴 이유는 그냥 얘를 양수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오른쪽으로 넘기면 음수가 되니까 음수보다는 양수가 좀 더 편할 것이다 이거고. 이렇게 되고 플러스 a-3이 0보다 작다. 아까 그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이게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여기까지 되니?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축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림을 이 축의 위치가 요 이쪽이냐 사이냐 이쪽이냐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식이 길어지면 오류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하자? 요렇게 정리를 하자 이거죠. 요렇게 정리를 하자 이 말이야. 약간 이해되지? 여기 마이너스 하면 이쪽으로 넘기면 돼 안 돼? 여기 있는 마이너스 하면 이쪽으로 넘기면 돼 안 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재호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왜 안 돼? 뭔 계산이 애매해져? 뭔 계산이 애매할까? 그 마이너스 1. 자, 여러분 이렇게 넘기는 건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얘를 넘기면 장점이 하나가 있어. 이 그래프가 좀 편하게 그려집니다. 단점은 이렇게 가면 뭔 단점이냐면 여기에 정점이 마이너스 1,3이 돼서 그래프가 위치가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힘들어지냐면 요 기울기 구하는 데가 약간의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약간이야. 그래서 그건 선택을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요놈을 그래프를 좀 빨리 그리고 요놈 불편하다 돌리겠다. 직선은 좀 돌리기 쉬우니까. 알겠나요? 그냥 요대로 하겠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축이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고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는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까지 좀 그림이 더 안 보이나? 자, 여기 축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5. 얘가 마이너스 2. 뭐 얼추 맞겠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렸고요.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랑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말이 안 되는데? 뭐 틀렸어? 말이 안 돼 지금. 얘가 지금 아래에 있을 수가 없는데 요 점을 지나면서 이 부동방이 바뀌었지? 부동방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맞죠 지금?
선생님 식을 잘못 적었어. 부동 방향이.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이 문제는 게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놓여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놓이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 주의사항 한 가지가 예전에 말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직선을 돌릴 때 함부로 돌리면 안 돼. 자, 직선 돌릴 때는 어떻게 돌려야 되냐면 Y축과 평행한 선의 위치부터 클릭했네요. 클릭이 안 돼. 돌리고 싶은데 클릭이 안 돼. 안 되네. 자, 여기서부터 자, 돌릴 때 어떻게 돌리냐면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돌리다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발생했고 돌리다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된 거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다시 여기서 돌리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돌리다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문제는 좌표가 너무 쉬우니까 이 점이 얼마야? 0, -3.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2, -5네요. 그럼 여기가 -1이고.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한 칸, 세 칸. -3이고요. 이때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한 칸, 다섯 칸. 5네요. 다시 말해서 -A가 하나는 -3이었고 하나는 5였다.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 했지.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 그래서 A가 -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답이 나오네요. 자, 아까 돌릴 때 선생님이 너희들이 요 점하고 요 점만 찍어가지고 답을 -5하고 3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답은 요것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X가 아니라 A가 -5보다 작거나 A가 3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되니 지금? 돌리는 위치에 대해서 걸려고 끝났어. 그러니까 사이범위야.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지. 교점이 존재하도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이런 등식으로 바꾸고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해되니? 그런다 하면 지금 여기 때 실근 존재했습니다. 존재하고 여기까지 존재를 해. 그리고는 존재를 안 해. 교점이 없어. 그리고 다시 여기서 교점이 발생해서 교점이 존재한다 이거지. 그러면 교점이 존재한다고 했으면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한 가지 주의는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선에서 왼쪽으로 돌려서 되는 데부터 되는 데까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자, 풀이 방법은 이해됩니까 지금? 풀이 방법은 이해돼? 왜 지금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너희들 고등학교 때 고1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야. 수원 2에서 또 나옵니다.
알겠나요? 여러 번 볼 거니까 방법을 연습을 해가지고 꼭 풀어야 된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24번.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했지. 0부터 1까지. 얘를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생각 듭니까? 됐어요? 할 수 있겠지? 얘를 이렇게 a의 2x-1 y는 x제곱 플러스 6 범위는 0부터 1까지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고 3개. 얘는 2분의 1 2점 지나는 직선 얘보다 얘가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의사항은 여기 접하는 게 먼저인지 요 점이 먼저인지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 알겠죠? 접하는 게 먼저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쉽게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알려줬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등식 마저 질문 받고 경우의 수 들어가겠습니다.